단 한 알의 알레르기 약이 오늘 밤 당신의 침대를 사포처럼 거칠고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큰 비용을 들여 정성껏 준비한 행동이 실은 수백만 마리의 세균을 당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로 초대하는 세균 폭탄이었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변한 이유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저지른 몇 가지 의학적 실수 때문이라면 그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1000권 이상의 부부 성의학 상담을 진행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침실 주치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매너나 에티켓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관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명확한 생리학적 경고입니다. 전체 커플의 99%가 매일 밤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평생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칠 위험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파트너의 몸과 자신의 신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의 내용을 모른 채 나누는 사랑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무엇보다 서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바로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은 뜨겁게 보내자며 선택한 매운 떡볶이, 마늘이 가득 들어간 스테미나 음식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로맨틱한 밤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화학적 재난을 자초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입냄새가 아닙니다. 캡사이신과 알리신 성분은 소화기 내과적 관점에서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침대 위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누운 자세에서는 위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저하되며 위산 역류가 쉽게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스입니다. 마늘과 양패 포함된 황성분은 장내 미생물과 반응해 메탄티올이라는 강한 악취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관계 중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장은 팽창하고 가스는 배출 경로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쾌감에 집중하는 대신 언제 터질지 모를 생리적 반응을 억제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극도로 긴장시키며 발기부전이나 질건조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용 또는 청결을 이유로 선택한 관계 직전의 제모나 왁싱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계 직전의 제모는 당신의 소중한 부위를 세균 배양 접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방어막입니다. 면도나 왁싱은 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막 자체를 무자비하게 훼손합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부위는 미세한 찢김과 상처, 즉 미세절상과 마이크로 스크래치로 가득한 손상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타인의 피부가 접촉하고 땀과 체액이 섞이며 마찰열이 발생하면 이는 피부 상재균인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에게 환영합니다 라고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모낭염, 봉소염, 심지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모 후 민감해진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은 쾌감이 아니라 명백한 고통입니다. 제모는 반드시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이전에 맞춰 피부 재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바로 술입니다. 술 한 잔 있어야 용기가 난다는 말.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침실에서는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느슨하게 만들어 대담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감각신경의 전달 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이는 곧 손길이나 입맞춤에서 느껴져야 할 미세한 감각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감각이 둔화된 상태의 관계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채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남성은 사정지연이라는 기능적 문제를 겪게 되고 여성은 골반 혈류 감소로 인한 분비물 저하로 불편함과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감각이 둔해진 신체의 의미 없는 접촉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파트에서 가장 의외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항히스타민제 복용입니다. 환절기 콧물이나 두드러기 때문에 무심코 복용한 알레르기 약, 그 작용 기전을 알고 계십니까? 항히스타민제는 체내 분비물을 억제하는 항콜린성 작용을 합니다. 콧물만 마르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 눈물, 여성의 에아액과 남성의 쿠퍼액까지 전신의 모든 분비샘을 동시에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시작하면 윤활유 없는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질 내부는 건조해지고 마찰은 즉각적인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성교통 디스파르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건조한 점막에 발생한 미세 열상은 박테리아 증식의 기반이 되어 만성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콧물 하나 멈추려다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를 드나들게 되는 상황. 바로 이 작은 약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다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윤활제를 사용해야 파트너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 이전에 무심코 저지르지만 결과는 파괴적인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침대 위에서 분위기를 낸다는 명목으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여성의 질, 내 생태계를 붕괴시키는지, 그리고 관계 직후 남성이 보이는 단 하나의 행동이 여성을 어떻게 정서적 단절 상태로 몰아넣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학적 분석이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들과 관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의 생리학적 원칙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사정 후 10분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이 행동을 놓친다면 다음 관계를 영원히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실은 계속됩니다. 이제 준비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 장면을 흉내내기 위해 생크림, 초콜릿, 꿀, 와인과 같은 음식물을 신체, 특히 민감한 부위에 바르는 이벤트를 시도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시각적, 미각적 자극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호기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이 행동은 질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생화학적 위협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지배하는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장벽은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분이 많은 음식물이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분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 알비칸스가 가장 선호하는 먹이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질 점막에 당분이라는 풍부한 영양원이 공급되면 곰팡이는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 결과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과 두부 찌꺼기 같은 분비물을 유발하는 칸디다 질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음식물에 포함된 미세 입자나 유지방 성분은 물로 씻어도 질 점막 주름 사이에 남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잔여물이 부패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이물 반응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식재료가 가장 예민한 점막에 직접 닿으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콤함은 입술로만 즐기고 소중한 부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전용 수용성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파트너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전과 도중에 주의해야 할 생물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관계가 끝난 후의 태도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후 시간, 전문 용어로 애프터 케어라고 부르는 이 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절정 직후 뇌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 호르몬이 지속될 수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상승하며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남성이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 실수는 관계 직후 흡연입니다. 사정 후 남성은 신체적 이완과 함께 니코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침대에 두고 담배를 찾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거나 창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심리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혈관 관점에서 보면 관계 직후 생식기 주변 혈관은 최대로 확장되었다가 서서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코틴이 체내로 들어오면 말초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자연스러운 혈류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발기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측면도 문제입니다. 여성은 관계 후에도 감정적 흥분 상태가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이른바 여운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때 파트너가 홀로 담배를 피우러 간다면 뇌는 내 시간보다 담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무언의 거절 메시지로 인식합니다. 파트너 곁에서 천을 나누고 호흡을 맞추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담배보다 훨씬 강력한 안정과 친밀감 유지 방법입니다. 다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7번째는 등을 돌리고 즉시 잠드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 후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프로락틴은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고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격렬한 활동으로 소모된 체력까지 겹치면 본능적으로 잠이 옵니다. 하지만 본능이 모든 것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자신을 단순한 성적 대상만으로 여겼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절정 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게 유지되며 친밀감을 원합니다. 따라서 졸리더라도 최소한 파트너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가벼운 스킨십을 유지하며 오늘 정말 좋았어, 잠이 쏟아지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누워 가벼운 마사지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단 10분이 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여성의 기억 속에는 나만 챙기고 잠든 이기적인 남자로 남습니다. 이 10분을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의 체력입니다. 여덟 번째 금기사항은 관계 후 화장실로의 전력 질주입니다. 관계 중 체액이나 땀, 윤활제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특히 위생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즉시 씻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몸을 떼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욕실로 달려가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더러운가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만 닦고 상대방의 몸은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은 관계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질 사정이 있었다면 먼저 상대방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매너이자 사랑입니다. 물티슈나 따뜻한 수건을 미리 준비해 서로를 닦아주거나 우리 같이 씻을까? 라고 제안하며 손을 잡고 욕실로 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샤워 시간도 사랑의 연장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로 등을 밀어주거나 비누 거품을 내주는 행위는 섹스 못지않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애무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금기사항은 욕실에서 세정제 선택입니다.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 강한 알칼리성 비누나 향이 강한 바디워시를 사용해 질 내부까지 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경고하듯 이는 질 건강을 크게 해치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했듯 질은 스스로 세정하는 자정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건강한 질 점막은 유익균에 의해 pH 4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 병원균을 차단합니다. 강력한 알칼리성 비누가 닿으면 이 정교한 산도 균형이 순식간에 깨지며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씻겨나가고 질의 약산성 환경이 중화되면 그 틈을 타 타드넬라와 같은 성 관련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와 회색 분비물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누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예민한 점막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즉 깨끗해지려는 행동이 오히려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후 세정은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 주변만 가볍게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만으로 찝찝하다면 약산성 전용 여성 남성 청결제를 소량 사용하여 외음부만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질 내부에는 절대 물이나 세정제를 넣어 씻지 마십시오. 인체는 스스로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위생관리법입니다. 생리학적 금기사항을 모두 점검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힘, 즉 언어적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후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뇌리에 깊이 새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관계 후 가장 싫었던 말 1위는 좀 더 잘해봐. 저번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그래? 같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침실은 오디션장이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에서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상대를 객체화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폭력입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같은 비교 발언 역시 절대 금물입니다. 파트너에게 모멸감을 주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남성들이 흔히 자신감을 확인하고자 묻는 좋았어? 몇 번째로 좋았어? 와 같은 질문도 여성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만약 파트너가 정말 만족했다면 그 반응은 이미 몸의 신호, 표정, 호흡으로 표현됩니다. 굳이 말로 확인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감 부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의 조언처럼 파트너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좋았어 대신 아프진 않았어, 불편한 데는 없었어? 라고 안위를 먼저 묻는 것이 훨씬 성숙하고 섹시한 태도입니다. 아프지 않다 라는 대답은 곧 편안하고 즐거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 쾌락보다 내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질책이나 평가 대신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당신 참 아름다워. 같은 긍정적 확언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다음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최음제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이 얽힌 우리 몸의 정교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관계 전 짠 음식과 술이 위장관과 신경계를 교란해 로맨틱한 밤을 망치는 이유, 무심코 먹은 알레르기, 약 한 알이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고통을 유발하는 과정, 제모 직후 피부가 세균에 얼마나 취약한지, 관계 도중 달콤한 음식물을 몸에 바르는 것이 질산성도 균형을 깨뜨려 곰팡이 증식을 유발하는 점, 관계 후 흡연, 즉시 수면, 화장실 도피가 파트너에게 주는 정서적 박탈감, 세정제 선택의 중요성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막연한 배려가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똑똑한 배려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오늘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 라는 태도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과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침실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